1453년 조선의 권력은 피로 뒤바뀌었습니다. 왕의 숙부였던 세조는 이른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결과 어린 왕 단종의 권력은 무너졌고 결국 왕위는 세조에게 넘어갑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그리고 마침내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종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식상자 한국사입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된 뒤 어느 날 왕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사육신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단종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900년 어몽도의 후손 엄주호가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몽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구나 곡소리가. 왕이 계신 곳에 무슨 일이 있는가. 처가 말렸습니다. 당신은 왕의 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 깔 의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대답합니다. 의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무 토막을 타고 강을 건너 단종을 찾아갑니다. 그때 단종이 묻습니다. 누구인가? 어몽도는 대답합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입니다. 또다시 단종이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가? 어몽도는 대답합니다. 곡소리를 듣고 마음이 슬퍼왔습니다. 단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울었던 것은 꿈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사육신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대를 보니 참으로 기이하도다. 마치 다시 사육신을 보는 것 같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초야에 충성된 사람이 많다더니 바로 그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앞으로 나오라. 그러나 어몽도는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옷깃에 눈물을 적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몽도는 틈이 날 때마다 단종을 찾아와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은 공식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몽도 가문의 문헌인 충의공 엄선생 실기와 후손들의 기록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이 정치적 이유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야사인 연려실기술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도착했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단종을 모시던 한 통인이 스스로 나서 활줄과 노끈을 이용해 단종의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시녀들과 시종들은 동강에 몸을 던져 죽었고 하늘에는 천둥과 폭풍이 몰아쳤다고 합니다. 단종이 죽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종의 시신은 동강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 아성잡설에 등장합니다. 강물 위에는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이 물 위에 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몽도였습니다. 어몽도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기겠다. 이 기록은 영남여언과 병자록에 등장합니다. 어몽도는 강에서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모를 위해 준비해둔 칠한관을 꺼냅니다. 그 관에 왕의 시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동을지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눈 덮인 산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어 달아난 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만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곳을 왕의 묘로 정합니다. 오늘날 이곳이 바로 단종의 능, 장릉입니다. 그리고 어몽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단종의 장례를 치른 뒤 어몽도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엄흥도는 곧바로 영월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엄흥도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세 아들을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첫째는 경북 예천, 셋째는 울산, 그리고 엄흥도 자신은 둘째 아들과 함께 대구 군위로 향합니다. 이 내용은 지역 문중 기록과 학술 연구에서도 언급됩니다. 엄흥도는 벼슬이 높은 인물도 역사서에 크게 이름이 남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임금 단종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조정의 권력은 이미 세조에게 넘어간 뒤였고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흥도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충절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천과 울산에는 영월 엄씨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엄흥도는 군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묘는 현재 대구 군위군 산성면 화볼리에 남아 있습니다. 241년 뒤 시간이 흐르고 1698년 조선의 왕 숙종은 단종을 정식 왕으로 복권합니다. 그리고 엄흥도의 충절을 기려 그에게 공조판서라는 높은 관직을 내립니다. 그가 죽은 지 200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오늘날 장릉 안에는 엄흥도를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져 있습니다. 왕의 능 안에 신하의 정력악이 있는 경우는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의 충절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임금 단종을 끝까지 지켰던 엄흥도의 의리는 역사 속에서 점차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의 위패는 단종의 능이 있는 영월의 창절사와 장릉 경내의 충신각에 모셔져 있으며 경북 문경의 산양면에 있는 의산서원과 서원 내의 사당을 복원한 충절사 등 여러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는 단종을 향한 그의 충성과 의리가 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지방 관리가 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단종의 능, 장릉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엄흥도, 왕을 지킨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린 임금 단종에게 사약을 전했던 사신 왕방연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뒤로한 채 한양으로 돌아가던 왕방연은 강가에 홀로 앉아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왕방연의 마음에는 어떤 슬픔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